네, 최종 선택 내일 전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맥투자증권의 이재광 상무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기대했던 3월 주식시장 2,000선을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4월 시장에도 쭉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2,000선의 저항이 참 만만치 않은 모습이죠. 네, 그렇습니다. 4월 주식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3월 달에도 사실은 2,000포인트 돌파 이후에 네. 3월 달에 시작을 2,000포인트 돌파하면서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2,000포인트가 지지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졌죠. 그 가장 큰 이유가 역시 세계 시장을 이끌고 있는 미국 다우존스 공업지수의 사상 최고가 행진이라든지 유럽 시장을 포함한 일본 시장의 강세로 인해서 국내 증시도 2,000포인트가 이제는 저항선이 아니라 지지선이 될 수 있다 하는 기대감으로 지난 3월장을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3월달 시장이 2,000포인트는 지지를 하면서 마감을 했죠. 네. 하지만 4월이 시작되면서 다시 2,000포인트에 되밀리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도 등락은 거듭했습니다만 결국 오늘도 한 10포인트 가까이, 그죠? 9포인트 하락한 가운데 마감해줌으로써 2,000포인트 만만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4월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4월달 전망이 3월달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긍정적인 전망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인 투자분들의 불안감은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도 4월 달에는 다시 한번 2,000포인트 장중 돌파라든지 하루 이틀 돌파가 아니라 2,000포인트를 뛰어넘으면서 직전 고점 돌파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예측해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제시해드린 이 세 가지 조건은 꼭 체크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4월 달 증시를 우리가 예상하기 위한 체크포인트 세 가지를 한번 점검해 보겠는데요. 네. 첫 번째는 지금 외국인을 포함한 전 세계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서 발을 좀 빼고 있죠. 네, 그렇죠. 지난 3월 달만 하더라도 2조 4천억 원이 외국인이 네. 매도일을 보였거든요. 코스피 시장에서. 자,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난 2월 달에 매수일을 보이다가 3월 달에 발을 뺀 가장 큰 이유가 대북 관련 리스크입니다. 네. 우리가 속칭 컨트리 리스크라고 하는 거죠. 과연 김정은이가 국지 도발을 포함한 일부 도발을 할지 여부, 초미의 관심거리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우리가 수차례 경험을 했습니다. 해외에 계신 우리 동포를 포함한 외국인들은 그거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투자자들, 여러분이나 저는 이부 대북 관련 오히려 그로 인해서 급락을 보이면 사야 된다 하는 그런 확신을 여러 경험을 통해서 여러 차례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북 관련 리스크는 그 시간 문제만을 남겨놓고 있다 뿐이지 김정은이가 어떤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그것을 이용한다 뿐이지 그것이 실질적인 국가의 위험을 포함한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북 관련 리스크도 크게 우려할 상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또 하나는 모두에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같은 큰손 세력들이 국내 시장에서 관망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점이죠. 자, 지난 3월 달까지 매수일을 보이던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4월 달 들어서면서 물론 4월이 이제 어제 오늘 이틀밖에 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틀 가지고 뭐 국내 기관 투자가들의 움직임을 예측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만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어제와 오늘 이틀 연속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장을 떠받쳐줘야 할 연기금에서 오늘 대량의 매도를 보이면서 오늘 하락의 주 원인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매 동향 이거 심상치 않지 않나 하는 우려감도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가들은 모두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지난 3월 달에는 2조 4천억 원을 매도했지만 4월 달도 어제 500억, 오늘은 오전장에 매도 우위를 보이다가 오후장에는 매수로 소폭 돌아섰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선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난 3월 달과 같은 집중적인 매도는 수그러들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해봅니다. 또한 국내 기관 투자가들도 자, 지난주 윈도우 드레싱 효과로 인해서 결산일을 앞둔 시점에서의 어떤 지수관리성 매수세 물량이 어제와 오늘 출회됐다고 본다면 내일장 이후부터는 국내 기관 투자가들의 매도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자, 엔저입니다. 네,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죠. 이 아베노믹스라고 해서 엔저 현상으로 인해서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쓰는 나라죠. 부존 자원이 적고 땅덩어리가 좁은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수출해야지만 국내 경기도 활성화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수출이 막히다 보니까 특히 우리나라 경쟁각에 있는 일본이 엔저 호황으로 인해서 뭐 자동차를 의뢰해 듣는 북미 자동차 시장에서 14%가 증가됐다고 합니다. 전년 대비. 우리나라는
지난 분기와 똑같고요. 그렇다고 보니까 이 엔저 현상으로 인한 수출 경쟁력 악화 우려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일단락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엔저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적고요. 또 우리나라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 환율 동향을 그냥 좌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제 소폭 상승했던 환율이 오늘은 다시 소폭 안정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이 1,100원대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이를 반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4월달 아직은 불안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조건이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를 보인다면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가 월초기 때문에 국내 코스피 시장 월봉 차트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월봉 차트 모습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고 계시는 것이 국내 코스피 시장의 월봉입니다. 이게 하나하나가 한 달입니다. 최근 지난 2011년도에 고점을 찍은 이후에 자 2년 가까이 계속해서 횡보 국면을 보이고 있죠. 근데 최근 같은 거래량 약화 속에서도 어떤 추세선은 깨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단 지지선이 꾸준히 지지되는 하단 지지선은 계속 높여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상단 저항선도 만만치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어떤 이게 분기점에 임박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위로 급등을 하든지 다시 한번 급락을 하는 다시 말해서 상승과 하락의 분기점에 이제 거의 임박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앞에 이 세 가지 조건이 해소의 실마리만 보인다면 오히려 윗방향으로 상향을 전환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아래 그 거래량을 제가 체크해 놨는데요. 네. 이 거래량에 다소 감소하고 있다는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불안한데 거래량만 수반된다면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4월의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지만 그 전에 세 가지 중요하게 체크를 해봐야 할 포인트들이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또 기관 수급 부분에 있어서 어제장은 장중 내내 매도를 보이다가 막판 들어서 소폭이긴 하지만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오늘장 기관의 매도가 좀 깊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기관이 매도로 돌아섰다라고 단정하기는 이르고 좀 더 지켜봐야겠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장의 변동성 가운데서도 종목 선정만 잘 한다면 이 수익률 관리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 종목 선정하는 데 있어서 노하우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물론 실적이 가장 먼저 뒷받침돼야겠죠. 그렇죠. 이제 서서히 4월 달이 들어서면서 따뜻한 봄바람 속에 봄 향기가 봄 내음이 물씬 풍기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지역엔 비가 내리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내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봄비가 장마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은 아무도 안 할 것입니다. 역시 봄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봄비가 끝인 이후에는 이제 완연한 봄 내음이 풍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는데요. 그럼 저 주식시장에서도 봄은 오겠느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점 점검해 드렸고요. 또 하나는 많은 투자자들이 저를 보면은 아 그래 종합지수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장이 올라가는 상황에서도 내가 사는 종목은 빠지고 또 장이 떨어지면은 어떤 분은 올라가는 상승하는 종목을 매수하는 분이 있는데 종목을 어떻게 하면 잘 선정할 수 있느냐 하고 저한테 많이 문의를 하세요. 네. 뭐 제가 정답일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단연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세 가지 팁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종목을 선정하실 때는요. 예전에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정보가 취약해서 주식 투자하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소위 말해서 일부 외군이라든지 국내 기관 같은 굵직굵직한 세력들이 아는 정보를 개인 투자가들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개인 투자가들이 오히려 저를 포함한 증권사 직원들 아니면 펀드 매니저, 외국인 큰손 세력보다 어떤 특정 분야에서는 정보가 더 정확한 분고 빠르신 분이 많아요. 그럼 역으로 생각해서 지금은 너무 정보의 홍수 속에서 투자자분들이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자는 예전에 우리 여인들이 시집을 오면 세 가지, 그렇죠?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봉사 3년에서 이렇게 보내라고 했다고 하죠. 참 어려운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참 힘들게 네. 사셨는데요. 주식 투자를 하면서도 이 세 가지 원칙을 지켜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지 말고 투자하라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하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 투자자들은 너무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그렇죠? 이 얘기 들으면 매수해야 될 것 같고 이 얘기 네. 들으면 매도할 그래 어렵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발표되고 있는 뉴스 보도를 통해서 발표되고 있는 테마주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요. 네. 자, 두 번째는 자 뉴스 발표 이후에 우리 주식 투자 경험해 보면
루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네. 그것은 뭐냐? 뉴스가 발표되면은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뉴스가 거짓은 아니거든요. 틀림없이 시세는 줍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실적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종목은. 그렇다면 뉴스에 발표된 종목을 메모를 해두세요. 그리고 지금 사지 마시고 2주 후에 한번 그 종목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타이밍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뉴스 발표되고 나서 2주 후에 다시 한번 체크해봐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또 하나는 역시 실적입니다. 재수없이 내가 장중 최고점에 물렸어요. 각호 버틸 수 있는 힘이 뭐냐? 그 회사의 펀더멘탈, 기본적 분석, 실적입니다. 이 실적은 누가 다 아느냐? 여러분 증권사 에티티에서 사이트라든지 상장기업부서 책에 보면 그 회사의 과거 실적이 나옵니다. 물론 과거 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실적이 중요하죠. 그래서 각 증권사에서 나오는 애널리스트의 리포트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같이 참고해서 보신다면 종목 선정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제가 모두의 4월달은 우리가 투자, 매수 전략을 노려봐도 좋은 그런 한 달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동안 불안해서 관망하셨던 분이라도 이제부터는 한번 종목 검색에, 종목 선정에 한번 노력을 해보신다면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수익을 갖다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종목 선정에 대한 3가지 노하우를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간단하게 내일장 투자 전략과 또 주간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네, 제가 이제 한 달간 4월 달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여러분에게 해드렸습니다. 그럼 자세하게 내일장을 포함한 금주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죠. 자, 먼저 준비한 차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국내 코스피장 일봉 차트입니다. 오늘 크게 조정을 받았죠? 네. 조정을 받으면서 1986포인트로 1990포인트 선마다 붕괴되는 모습입니다. 자, 지난 2주 동안 상승했다가 다시 3일 연속 음봉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제 2000포인트 돌파했다 되밀리고 오늘도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다 되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오전장에 강했다가 오후장에 약하는 전강 후약의 약세 패턴의 모습인데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지난달 하순에 찍었던 이 저점이 지금 이게 1950선이 붕괴된 시점이거든요. 네. 그럼 이것이 조정받는다고 해서 1950선이 깨질 가능성이 없다면 이 장은 쌍바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거래량 보십시오. 거래량이 아까 월봉으로 보일 때는 거래량이 여전히 감소하고 있지만 오늘부터는 거래량이 어제보다 크게 증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 날 금통위가 열립니다. 이번 금통위는 4월의 금통위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한층 더 짙게 내포되고 있죠. 그런가요? 더군다나 물가 상승률이 1%대로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할 명분이 사라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더군다나 이번에 정부가 추경 예산도 편성하고 있죠. 네,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오히려 금주 주중반 이후부터는 다시 상승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이번에 상승으로 돌아선다면 지난달 하순에 찍었던 저점과 쌍바닥을 찍으면서 돌아나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조정은 매수로 대응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에 있을 금통위와 정부의 경기 회복에 대한 대책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매도 오히려 보이던 외국인이 매수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고 국내 기관 투자가들도 자 이번 주 주중반 이후부터는 다시 매수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금주에 조정을 이용해서 주식 편입 비중을 한 80%까지 높여주셔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맥투자증권 이재광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